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국내 좀비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리얼한 좀비 연기로 극찬을 받은 영화 부산행으로 시작합니다. 좀비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어떤 표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야, 소송을 걸든 뭘 하든 네 마음대로 해봐. 수환이 내가 키워. 당신이 무슨 애를 키워? 그럼 당신이 데려오든가. 오고 싶대잖아. 내일 안 돼. 내일 애 생일인 거는 아는 거지? 알아.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을 준비 중인 서구.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딸 수환을 데려다주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열차에 근데 왜? 탑승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전화가 너무 와서요. 안산공단 쪽에서 밤사이 시위가 있었나 봐요. 출근하면 연관 정보부터 출연하. 점심 전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딸 수환과 함께 부산행 열차에 올라탄 서구. 서구와 수환이 탄 기차에 마지막으로 올라탄 여자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리에는 뭔가 물린 자국이 선명한데요. 이 여자가 있던 열차의 마지막 칸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알 수 없는 좀비 바이러스가 열차를 뒤덮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표준을 찾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좀비를 피하기 위해 대전역에 하차하게 된 서구와 일행들.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대전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여간은 물론 외부의 군인들과 의경들 역시 전원 감염된 상태. 감염자들을 뚫고 간신히 올라타게 됩니다. 좀비가 된 감염자들을 피해 열차를 옮겨 탄 이들. 그런데 과거 호주에서는 좀비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 표준 때문에 열차를 갈아타야만 했다고 합니다. 철로폭이 표준화되지 않아서인데요. 아무리 긴 철길이라도 철로의 폭, 즉 괴간이 제각각이라면 차량이 이동할 수 없겠죠.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표준궤를 사용하며 철도는 국가 간 무역과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호주에서는 각 주마다 다른 무려 20가지 이상의 괴간이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주의 경계를 지날 때마다 열차를 갈아타야 했고요. 퍼스에서 브리즈번까지 이동하려면 열차를 무려 8번이나 환승해야 했다고 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고생길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괴간은 경제와 지역을 분절시켰고 결국 1962년 호주는 시드니 멜버른 노선의 표준화를 시작으로 표준 괴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좀비만큼 무서운 기상이변으로 꽁꽁언 지구를 홀로 달리는 기차도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역작 설국열차인데요. 지구온난화 문제와 심각한 기상이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기후조절 물질을 살포하지만 이 물질의 부작용으로 인해 제2의 빙하기가 닥칩니다. 얼어붙은 지구에 남은 건 쉴 새 없이 질주하는 설국열차뿐. Come on, let's go. Let's do it. Are you Nam Goon Min Soo? Security specialist? 듣고 있다, 씨발. 그런데 만약
철도의 폭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차 폭동이 벌어지기도 전에 열차가 멈춰 모두 얼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처음 표준궤를 사용하게 된 건 언제였을까요? 바로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국제 표준 규격에 맞는 표준궤를 적용해 건설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에 맞지 않은 다른 규격이 적용된 열차가 있었습니다. 수원과 인천을 이어주는 수인선철도. 1937년 일제강점기 국내 자원 약탈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는데요. 표준궤보다 철도 간격이 좁은 협궤 열차입니다. 199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멈춘 수인선. 열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역사의 아픔만큼은 멈추지 않고 기억해야겠죠? 표준이 지켜지지 않은 철로는 수많은 길을 단절시켰습니다. 어쩌면 순식간에 퍼진 바이러스보다 꽁꽁 얼어버린 지구보다 더 무서운 건 지켜지지 않은 표준, 즉 비표준화가 아닐까요? 통일된 규격, 표준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오늘의 영화를 보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표준 고백은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표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